논산 최대의 문화유산 도남서원으로 가보자. 연산면 임리에 있는 도남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조 최고의 서원이다. 사계 김장생 선생을 비롯한 그의 아들 신독제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중기를 배양하고 있다. 도남서원은 단순한 서원으로서의 가치보다 이 네 분이 성균관과 전국 향교의 문묘에도 함께 모셔져 있다는 점이다. 문묘는 문선왕묘의 줄임말로 공자를 모신 사당을 말한다. 공자를 모신 사당에는 공자 외에도 안자, 정자, 자사, 맹자를 비롯한 4대 성인과 공자 문화생 신명의 철인, 당나라 송나라의 6해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18해인이 함께 모셔져 있다. 우리나라 18해인은 신라시대 최치원과 설총, 고려시대 안향과 정몽주, 조선시대 김경필, 정여창, 이연적, 조광조, 이황, 이이, 성원,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중길, 박세채, 김인우, 조헌이다. 조선시대 14해인 중 4해인이 도남서원의 전신 양성당 출신인 셈이다. 부자간의 문묘에 오른 것도 처음이고 같은 학당 출신으로 4사람이 문묘에 오른 것도 조선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묘 사hen의 배양은 조선 후기의 권력이 모두 도남서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묘는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에 설치되어 있어서 연중 봄, 가을로 2차례씩 제례를 올리고 있다. 불천이 또는 불천지위라 하여 위패를 옮기지 않고 영구히 제사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세계 문화유산에 포함된 9개의 서원은 대개가 한 분의 해인을 모신 서원인데 비하여 도남서원은 4분의 해인을 모시고 있고 4분 모두 도남서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도남서원은 김장생이 죽은 후 설립한 곳이니 도남서원에서 그들이 직접 수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도남서원 경내에는 그들이 가르치고 수확했던 양성당 현판이 걸려져 있다. 원래 도남서원은 강당인 응도당과 기숙사인 동서제, 즉 거갱제와 정의제, 호연제기의 쉼터인 산악루, 제실인 유갱사가 그 구성요소이다. 도남서원의 원래 위치는 북쪽으로 약 1km 지점 거리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홍수가 질 때면 서원에 물이 잠겨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당시의 강당인 응도당은 이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다가 뒤늦게 이건하여 원래의 위치에서 옆으로 비켜났고 응도당이 서 있던 자리에 도남서원 이전의 김장생이 가르쳤던 옛 양성당을 지어 세운 것이다. 김장생의 문집 판각을 보관하기 위한 장판각과 김장생의 아버지 김계희가 가르쳤던 강당 경혜당도 함께 세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4분의 해인을 모시고 있는 도남서원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의 문화유산이자 서인과 노론의 성지이자 조선 후기부터 대한민국 초기까지 우리나라를 이끌고 온 노론의 본향이다. 그런데 이 서인의 성지인 논산 땅에서 사상의 논쟁으로 당파가 분리되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된다. 친구이자 사동간이었던 송시열과 윤성거의 다툼이다. 도남서원의 역사를 가슴에 담고 강경읍 황산리 중림서원으로 가보자. 이곳 중림서원은 조선 인조 4년에 김장생이 율곡 이이와 우계 성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황산사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것이 근원이 되었다. 이후 김장생이 죽자 김장생을 추가로 모셨으며 명칭을 황산서원으로 바꾸었고 현종 4년에 조광조와 이태계를 추가하여 조정에 청원 상소하여 중림서원으로 사액을 받게 된다. 사액을 받으면
임금의 친필 현판과 운영에 필요한 서적과 학전과 노비를 지원받게 된다. 숙종 21년에는 송시열까지 추가되어 6 해인을 모시게 되었는데 호서지방에서 동인과 서인을 함께 모신 곳은 이곳 중림서원 뿐이다. 모든 서원은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재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대개의 서원에는 한 분의 위인을 모시고 있으나 여러 위인을 함께 모신 서원도 있는데 그중 어뜸으로 모시는 신의를 주벽 또는 주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는 주세붕이 송나라 주희가 세운 백록동 서원을 본따 경북 풍기에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이를 태계 이황이 풍기 군수로 재직 시에 임금께 상소를 올려 소수서원으로 사역을 받아 오늘에 이른다. 서원의 확산은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일어났던 사화와 관련이 깊다.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휘말려 숱하게 죽어감에 따라 배설을 포기하고 살림에 묻혀 후학이나 기르고자 했던 의지가 깃든 곳이다. 나중엔 붕당의 근원이 되어 철폐되기도 했지만 말이다. 중림서원은 대원군 때 주백으로 모시고 있던 분들이 이곳저곳 중첩되어 모셔져 있다 하여 철폐되었다가 1946년 다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림서원 우측편 언덕을 오르면 금강과 황산벌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사계 김장생이 후학을 가르쳤던 임리정이 있다. 시경에 전전긍긍 여린 10년 여리 박빙이라는 문장의 뜻을 딴 임리정은 주나라 말기의 폭정에 살아가려면 깊은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자기의 처신과 행동에 항상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다. 초기에 황산사는 재래의 기능을, 임리정은 학당의 기능을 맡았으리라 추정된다. 중림서원 좌측편 언덕을 오르면 송시열이 후학을 가르쳤던 팔계정이 황산벌을 내려다보고 있다. 주역 팔계를 본딴 이름이리라. 송시열의 집은 회덕인데 백리나 먼 곳 황산에 학당을 세운 것은 스승 김장생을 사모한 뜻에서였다고 한다. 예학을 스승에게서 전수받고 예학의 대가로 서인의 영수가 되었으니 예를 다하였으리. 팔계정 뒤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썼다는 청초한 몽괴백이란 글이 지금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이곳 중림서원은 김장생이 세운 서원이기도 하지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는 씨앗을 잉태한 곳이다. 김장생이 서인의 영수였고 송시열도 서인의 영수였다가 노론의 영수가 되었다. 송시열은 김장생과 김지백에서 학문을 전수받았는데 동문 수학한 동료들이 송중길, 윤성거, 윤순거, 이유태, 유계 등이었다. 송시열은 특히 주자학에 몰두하였고 예학에 있어서는 김장생의 대를 이어받은 최고의 예학자였다. 그런데 동시대에 송시열과 잘 알고 지내던 남인 윤휴가 1차 예송을 계기로 대립하게 되었고 더구나 주자의 학설을 새롭게 해석하며 비판하고 다녔다. 중용에 대한 주자가 해석한 오류를 찾아낸 윤휴는 자기가 새로 주석하여 가르쳤고 주자의 학설이라도 틀릴 수 있다며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 혼자만 안단 말인가 하며 주자는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내 학설이 이길 것이다. 공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한다. 내가 보기엔 공자도 잘못된 것이 있다. 라고 다녔다. 송시열은 윤휴에게 선행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윤휴는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주자학을 신봉하던 송시열에게는 윤휴의 행적을 사문난적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런데 동문수학하던 친구 윤성거가 윤휴의 주장을 변론하고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윤성거는 친구이자 송시열이 아끼는 수제자 윤정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1653년 효종 4년 송시열을 비롯한 윤성거, 송중길, 이유태 등 김장생의 문화생들이 황산서원에 모여 윤유의 행적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윤성거는 끝내 윤유의 주장을 반대하지 않았다. 황산서원에서의 1차 논쟁이 있은 후 동학사 모임에서 다시 한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 송시열은 윤성거에게 길게 논쟁할 것 없다, 간단히 말해서 주자가 옳으냐 윤유가 옳으냐,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한마디로 말하라며 추궁하였다. 윤성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옳고 그름보다는 흑백으로 본다면 주자는 백, 윤유는 흑이며 음양으로 본다면 주자는 양, 윤유는 음이다 라고 말하고 윤유는 음이니 절교를 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1655년 봄에 윤성거가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내서 흑백론, 음양론은 표현상 그런 것이고 윤휴의 인격을 말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이에 송시열은 윤성거를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경계하게 되었다. 황산서원에서의 윤휴에 대한 사상 논쟁을 가슴에 품고 다음은 노성면에 있는 소론의 성지 명제 고택으로 달려가보자. 도남서원에서 불과 20km 이내 거리에 있는 명제 고택은 장독대 사진으로 사진작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명제 윤정은 산림거사로서 송시열의 수제자였다. 조정에서 19분의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고 노성에 거주하면서 우의정까지 배설에 오른 인물로 후세 사람들은 그를 백의정성이라 부른다. 박셰채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서인으로서 당시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예송 논쟁이 시끄러울 무렵 윤정은 조정의 수없는 부름을 물리치고 고향에 머무르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배설에 나가지 않았다. 1669년 현종 10년 아버지 윤성거가 돌아가시자 스승이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송시열에게 아버지의 묘비명을 부탁하였다. 이에 앞서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윤성거는 소현세자 복림대군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늦게 피신한 인조는 청나라군이 이미 한양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청군의 공격으로 강화도가 위태로워지자 윤성거는 함께 들어갔던 친구 건순장, 김익겸, 김상용 등과 함께 강화도가 함락되면 오랑캐들에게 치욕을 당하느니 자결하자고 다짐을 하였다. 막상 강화도가 함락되니 이들 세 사람과 윤성거의 부인은 순절했지만 윤성거는 부모님 때문에 자결하지 못하고 노비변장을 하고 강화도를 빠져나왔다. 조정 안팎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윤성거는 배설을 내려놓고 낙향하여 일생을 보내게 된다. 윤성거는 죽기 전 송시열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작성했다. 편지에서 윤성거는 윤유를 사문난적으로 규정한 송시열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했다. 이 편지는 윤성거의 아들 윤정이 송시열에게 아버지의 묘비명을 부탁하면서 알려졌다. 제자 윤정으로부터 묘비명을 부탁받은 송시열은 이를 참지 못했다. 송시열은 윤유를 옹호한 윤성거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부탁받은 묘비명을 성의 없이 써주었다. 송시열은 묘비명에서 병자호란 당시 순절하기로 결의한 후 혼자 강화도를 빠져나간 윤성의 아픈 과거를 건드렸고 윤정은 이를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송시열은 자구를 고치는 신용만 했다. 그것이 윤정을 더 자극했다. 윤정은 이때부터 송시열과 사제지간의 연을 끊었다. 이 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커져만 갔다.
윤정은 송시열을 의와 리,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용렬한 선비라고 비난했다. 윤정은 숙종 즉위 후 조정의 아버지의 일을 변호하는 탄원서를 올리면서 율곡 이의를 끌어들인다. 이의가 초년에 불교에 입문한 사실을 인용하여 이의는 입산의 잘못이 있으나 자기 아버지는 처음부터 죽어야 될 의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유생들은 선행을 모독했다고 윤정을 격렬하게 성토했고 이로 인해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다. 조정은 윤정을 옹호하는 선비들과 송시열을 옹호하는 선비들로 두 동강이 났고 이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노론과 소론 간의 일로 커져서 조선왕조실록의 사적인 일로 대신들 간의 200년간 논쟁이 이어져 갔다. 이를 행위 논쟁이라 부른다. 군사부 일체에서 아버지와 스승 간에 누가 앞서느냐의 문제가 논쟁이 된 것이다. 그러고는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가 되고 윤정은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효종비의 죽음에 자의대부의 상복기간 문제로 2차 예송이 일어나 송시열은 조정에서 쫓겨났다. 이어 장희빈이 아들을 생산하자 원자로 책봉하였다. 이때 산림에서 거주하던 송시열은 왕비가 정정한데 후궁소생의 원자 책봉은 불가하다는 상소를 올려 숙종의 화를 자초하였다. 이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남인들은 송시열의 여제를 추구한다고 다시 불러 올라오던 중 정읍에서 송시열은 사약을 받게 된다. 문장 해석을 달리한 윤유의 문제로 친구 간에 금이 가서 분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것이 결국엔 죽음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송시열은 비록 예학을 고집하다가 죽었지만 그의 사후에도 그의 후학들이 조선 후기 사회를 이끌어 나갔고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권 초기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것이다. 한편 소론의 영수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배설에 나가지 않고 살림에 묻혀 살았던 윤정은 큰아버지 윤순거가 세운 종학당에서 초대 학장을 하며 윤씨 문중의 아이들을 모아 가르쳤다. 조선조 최초의 문중교육기관인 종학당은 이후 42명의 문과 급제자와 31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시켰다. 구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종학당을 방문하여 기념식수를 하고 친필을 남겨두었고 종학당 당루에서 건너보면 파평윤씨 문중의 제실과 묘비들이 줄지어 서있다. 윤성거의 아버지 윤황은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의 선조이기도 하다. 명제 고택 옆에는 노성향교가 설립되어 있고 오른편 200m 지점에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노성권리사가 위치해 있다. 노성이란 마을 이름부터 공자와 연관 지어진 이름이다. 권리사는 오산과 노성 두 곳에서만 설치되어 현존하고 있다. 노론과 소론의 성지 논산, 조선 후기 사회와 대한민국 초기 사회를 이끌어온 인물들을 배출시킨 논산, 이런 깊은 인문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논산으로 달려가보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길거리 인문학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